저는 종합토론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양홍수 교수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5년 동안 5회까지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5년에 1년에 한 번씩 모인 건데 5일 동안을 연달아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연달아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그 시간 경험이라는 게 참 물리적으로 그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긴 시간 이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라을 연구소에서 이 상여를 우리 조은경 목사님하고 황영래 소장님이 애쓰셔서 모학산에 갔다가 오셔놓고 이렇게 이제 학술 대회를 하고 학자들이 오가고 또 경상과 여러 곳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문화유산, 또는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보존의 필요를 느끼고, 그런데 나라을 연구소가 공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레이슨 박사님이나 김광원 교수님이나 그런 민속학적이고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거,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런 상여를 이런 장례 문화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저도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존과 그다음에 지금에 맞는 장례는 또 뭐냐. 또 이제 종교도 아마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유교나 또 불교,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도 또 서로 색깔이 다르고, 또 지금 현재는 또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다양한 종교의 장례의식 문제가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저도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전통과 같이 그 종합을 해서 장례를 정착시킬 것인가. 사실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어떤 장례 문화라는 게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존의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성영 교수님의 발표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주문의 준비, 또 김재표 선생님의 발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발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토론 진행을 먼저 이제 그 발표한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자가 질문이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표자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시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진행하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 청중 중에서 발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자의 질문, 이런 것들은 우리 발표 순으로 여기 순서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죠. 제임스 그레이슨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이신 신광석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님께서 사실 저한테 자료 때 좀 늦게 이 서양의 상여집에 대해서 사진만 보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질문을 제가 못 드렸는데 오늘 와서 발표를 듣고 그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것, 사실 그 무지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뭐 질문 드릴 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라크의 북부 그쪽에서는 그 중석기하고 후기 구석기 유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동물 유적에서 사람의 인골이 나오고 그 주변에서 이제 다량의 꽃가루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일정한 상상의 의식이 이미 예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고각을 전공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배웠거든요.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시니까 상당히 그 신동감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다 지게 써놓은 거는 뭐 지리도 안 해요. 근데 어려서 저희들 그 동네 어귀에 상여집을 지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지간하면 그걸로 안 가죠. 그런데 가게 되면은 이제 고개도 안 보고 가고 그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을 보이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전부 감추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뛰어가고 그랬었어요. 사실 장례를 치르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상여 또 기타 여러 가지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렇게 그 기피를 하고 타부시했던 건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직접 묘지를 운영하면서 그게 또 고집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공덕묘지 주변에 또 그런 고집을 짓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용도를 바꿔서 또 사용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통을 지켜나가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보다는 많이 다르겠구나 싶은데 여러분이 토론을 해서 긴 말씀 안 하고요. 딱 그 한마디 그동안의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조원규 목사님도 황소장님 와 계시지만 제가 사실 이 경산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문화장하고 문화재회 할때 문화재청에서 저한테 은밀히 무슨 문서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목사님께서 건의 온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처음에 황당했죠. 이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를 갖추는 건데 이거를 인근 에서 모셔다가 놓고 이걸 갖다 국가가 관리하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화재청에 그런 민원성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걸 제기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야, 이 참. 그래서 이제 슬슬 빠져들기 시작해가지고 와서 현장에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좀 관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우리 소장님 목사님 지원 와가지고 한번 이제 와보라고 그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는 모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감회가 듭니다. 아까 우리 김세별 선생님께서도 발표했지만 결국 이런 장례 상장문이라는 건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나라월이라고 이름 붙이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상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고 소멸되고 그런 거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가족도 소홀히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인들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건데 바로 이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사회를 정하고자 생각이 아마 기술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유언을 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묘비명을 써놓으라고. 그럴 때 벌써 삶이 좀 더 진지해지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보다도 벌써 한 10년 아직 안 됐죠? 2010년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때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표현했을까 그랬는데 외형적으로는 갖추고 것 같은데 사실 기신은 아직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조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말 들을 수 있게 배려해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님한테 그걸 할 텐데 우리는 이런 고집들이 굉장히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런 혐오심을 덕분에 사실은 이 경상 고집이 일로 모시게 됐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금 교회에도 있고 아니면 뭐 주거지 근처에도 있고 묘지 근처에도 있는데 그런 상여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것들을 이번 주민이 거기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목회하는 자 입장에서 어떤 면으로 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직자건 일반인이건 고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지나가다 보면 그 솜씨 도니까 돌아가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또.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인들이 고집을 생각할 때 필요를 사서. 우리 이들 같은 유물이라고 할까, 상륙집이나 헬스하우스나 이런 같은 거, 우리 역사적인 근무 때문에 보관은 꼭 필요해요. 그 전에 나인뱅스 헬스하우스 아주 시골적인 곳이 있는데 거기 치료 문화하고 관광 개발회는 보관하는 첫 이유는 동네 아이들의 건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같은 건물은 역사적인 의미 있으니까 우리 문화 소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은 필수로 생각합니다. 네, 아마 신강섭 선생님의 질문은 이제 홀스하우스 같은 것들도 타부 시대이지 않았나 혹시 터부 그러니까 네, 타부 시대이지 않나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역시 묘지로 들어가는 것은 좀 혼해놨는데. 네. 그러나 그런 거는 사람들 무슨 건물인지 잊어버렸어요. 네, 물론 지금 그렇겠죠. 날 경험하고 보면은 이거 매일 지나가는 그것도 보고 있지만 매일 보스턴 교회 지나가고 회사에서도 지나가고 또 몇 번 들어가고 하지만은 마을 축제할 때 그러나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몰랐죠. 그냥 무슨 창고로 생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레이슨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플로어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임돈희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이윤상 선생님께서 동아대학교 이윤상 교수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윤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토론문이 여기에 없는데 그는 임돈희 선생님의 좀 대담을 듣고 얘기를 하라 그런 것인데 대담을 듣지 않은 채로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고 사실 물론 임돈희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아주 소중한 역할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얘기를 직접 듣고 와야 돼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만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도 소중한 얘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덧붙일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나눠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앞서서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그 오늘의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기 있는 좀 이 목사님, 황영래 소장님 이런 고민들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광을 좀 더 세계화하는 얘기인가 싶은가 또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 같은 것들도 이 여러 얘기들하고 섞여 있고 그러한 강론들 어떻게 사회적 실천들을 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양명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참 이 학술회의가 많은 학술회의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 남는 그 여운들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느 학술회의보다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와보고 싶은 그런 자리고 하지만 동시에 또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인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의 그 지금 상장례에 대한 것들에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 될 수 있는 그 논의들과 일상에서의 어떤 그 성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저희들이 당장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상조회사에 찾아갈 것입니다.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상의 현실들과 여기서 과거에 죽음을 따랐던 풍부한 지혜의 문제 사이에 어떻게 그 조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또 그게 사회적 실천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가지고는 우리들이 굉장히 큰 맥락으로 보면 중요한 그 변화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경산 상여집과 관련돼서 얘기만 좁힌다면은 우선은 종래 우리들이 흔히 문화재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무형문화유산 내지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좁힌다면은 그것은 종래 연상케 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서의 가치를 연상케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문화유산이라든가 상례문화유산에서는 우리가 종래 간과했던 어떤 미덕의 문제를 어떻게 끌어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 미덕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그 미덕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지금 경산상해집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형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성내 문화로서 하나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얘기만 놓고 보면은 아까 그 한 걸음 더 나가기는 아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문화의 재생이라든가 새로운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아마 그런 점에서 그 사회적 실천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인문학적이라든가 우리들의 상상력들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한국 곳곳에서 1900 80년대까지 식민지 시대 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부시는 역할들을 대부분 해왔고 지식인들도 그래왔습니다. 누가 그걸 보존하자고 그럴 때 친일파라든가 이런 얘기가 쏟아질 정도로 그것이 어느 사이에 만들어진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지면서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여기에 이런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상례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좀 큰 목표로 보면은 아마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런 방안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만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은 뭐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인류문화유산 등재라든가 이런 목표들과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지극히 어떤 세속적인 방안과 지극히 이상적인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들은 것입니다. 연합통신하고 어느 이런 상례를 걱정하는 조금 생각하는 그런 회사로 서로 간에 지금 일종의 제휴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뭔가 아니 우리가 사실은 죽은 분들의 식장회를 가더라도 빈소회를 가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로 우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의 개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 그 빈소를 차리는 그 시간에 그분에 관한 생애에 관한 것을 영상으로 5분 내지 10분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새로운 어떤 변화일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작은 실천 같지만 이런 변화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 서명은 신부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장례 문화가 어떻게 상업적인 것들과 되는지에 대한 이 아주 거대한 흐름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발상들과 연결되지 않고는 조금 더 상례도 좀 더 바뀌기가 현재 제 상례가 이대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혀 달리 상업적인 것과의 어떤 만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세속적인 어떤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종록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갖다가 갖는 이 장들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산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어떤 주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에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뭔가 더 역사적인 어떤 아우라를 갖다가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도연맹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루어졌던 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들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위령을 갖다가 지금 해볼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게 어떤 역사와의 화해 작업인데 저는 어떤 고민이 이런 가까운 어떤 지역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세속적인 것과 지극히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의 장이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이라면은 아까 우리가 풍박 상례문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조금 역사 얘기를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주자주자 그랬지만 그 유교를 제대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교의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규범이지만 예 불호하 형 불호상 그랬는데 예 불호하라고 하는 유교의 규범을 우리 조상들은 따라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되는 인간의 도덕적 책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예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조금 그 긴 안목으로 보면은 예소하고 관련되는 이 풍부한 전통들 이런 것들도 좀 이쪽에서 주도해 가보면 좋을 것이다. 기록문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화도 좋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분들이 다 느끼고 있는 이 경산 상여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우라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얘기들이죠.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윤상 교수님이 지역에서 연구하시는 그 학자로서 많은 좋은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발표를 맡겨야 될 분인데 토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아마 관광 얘기를 하시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질문으로 하신 거죠? 그럼 우리 임 교수님께서 답을 좀. 선생님. 네, 저 관광화의 문제점은 사실
유네스코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상업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무형유산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항상 그걸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오늘 이 제목이 경산 상여집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내면은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많던 상여집이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 저도 그 상해 전문가인데 작년에 와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서 오늘 신광석 선생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들어가고 조은경 선생님하고 황금 선생님한테는 물론이지만은 이런 귀중한 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게 지금 산 속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한테든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럼 세계화를 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이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유네스코 등재 당하는 뭔가 그걸 생각해서 오늘 우리의 그 상례 문화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되면은 경산 상여집도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관광화도 이루어지고 이게 상례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산 상여집의 그 매력도 전 세계인한테 알려지는 가장 첫경의 길이 아닐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례 문화를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담론이 또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재와 경산 상여집에 관광하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의 길도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듣기로 하고요. 좀 더 미진한 게 있다면 또 나중에 우리 이 선생님 다시 질문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불러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별 선생님 순서 같은데요, 그죠? 네, 김재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경일대학교 박규용 교수님 박규현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을 한꺼번에 할까요? 네, 두 분이 한꺼번에.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은상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근본적인 사회적 실천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업화되는 거를 굉장히 학자들은 뭔가가 그게 뒤틀어지는 거고 뭔가 왜곡하는 거고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좀 건강하게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상업화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요즘 그런 무형유산 관련한 현장, 주로 보유자, 미수자, 전승자 이런 분들과 그들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너무 학자들의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학자들의 어떤 고집 혹은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이상한 틀에 박혀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무형유산이 뒤틀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대사회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바로 사회적 실천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젊은 연구자들에게 대범하게 틀을 깨고 보유자들과 마주해서 고민을 함께 하자. 보유자들이 제1 목소리인데 그 유산을 가진 제1 목소리들을 젊은 좀 더
어떤 틀에 매이지 않은 우리는 이미 틀에 매여 있고 어떤 그 아카데미즘에 빠져 있는 좀 그런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로 이렇게 서로 이 제1 목소리들과 나누는 그런 작업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세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먼저 경희대학교 박규용 교수님이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일본에서 오신 한영모 박사님도 질문을 같이 해주시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규용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늘 경산에 12개 대학이 있는데 그 12개 대학이 못하는 일을 나라를 연구소가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죽음을 화두로 우리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활동에 늘 경의를 표했습니다만 오늘 식전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더 격조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게 됐습니다. 군더더기 말을 줄이고 저는 김석별 박사님 논문을 받고 정말 궁금해서 이 토론문을 작성했는데 시간을 줄이려면 빠르게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호대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가장 극단적으로 기존 장래의 사회적 측면을 거부해온 단체라고 언급하신 모임의 활동에 주목하셨습니다. 모임의 이념과 의례를 구상해온 주요 멤버들은 전쟁 체험을 통해 반국가주의적 성향을 내재화하여 전후 사회운동을 주도해왔거나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다. 이들이 만들어온 자연장은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관념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기존의 장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임이라고 번역했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은 1번이 이 모임 그냥 보통 명사로 읽히는 명사형 낱말인데 이게 온전한 단체명인지 둘째는 전쟁 체험을 통해 반국가주의적 성향을 내재화했다라고 한 이 모임의 멤버들이 장래 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활동 중 하나가 자연장인지 궁금합니다. 셋째는 이들의 반국가주의적 성향의 실체와 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갈등과 혼란을 잇는 장르나 변화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스즈키 마사코 씨의 사례를 들어 장르 문화의 변화 양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말기 암이 발견되어 경황이 없던 중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스즈키 씨는 장례식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장남의 처인 자신이 아니라 의당 혈육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여동생 가족이 장례식을 주관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남편이 여동생은 이미 출가 외인으로 스즈키 집안의 일원이 아니며 장례식은 반드시 장남 집에서 치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스즈키 씨가 병과 노를 병행하여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씨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이죠. 이 주장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부를 수 있는 다수의 통념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질문은 수정된 논문에서 이 내용을 뺐다고 하셔서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스즈키 씨는 자신의 자연장 시기 및 장소, 형식을 정하여 생전 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모임 내부의 분란을 계기로 일단 생전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전 계약은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5분 보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물적 측면이 주도하는 측면이 강한 나머지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의 자연장 실천에서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갈등이 발견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자연장 조사를 통해 밝혀가고자 한다고 하셨고, 스즈키 씨는 자신의 갈등 경험 이후 모임의 자연장에 대해 사회적 측면, 공동성에 대한 제고를 촉구했고 이는 모임 안에서 변혁의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 사회의 자연장 실천에 있어서 예상하신 일본과의 대조적인 갈등이 어떤 종류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말씀하신 일본 모임 안에서의 변혁 움직임이 어떤 성격의 변혁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표자께서는 필자는 나라의 연구소의 활동을 둘러싼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 갈지, 또한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장래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연구해 갈 작전이라고 하시고, 또 필자는 나라의 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서 장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지금의 연구가 일본 인간문화연구기구 산하기관인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국립민주학박물관, 국문학연구자료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에코헬스 연구의 신전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한국 장래 문화의 변화를 고찰하고 건강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서의 장래 연구 등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나라의 연구소의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하여 발표자의 이런 계획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성공적 연구 성과를 거두시기를 빌면서 혹시 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다른 학자들과의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제가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년퇴직 마지막 학기에 지금 일로 그냥 흐르기고 있어서 능력도 없습니다만 제 뜻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에코헬스란 종래의 의료와 질병 연구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건강이라는 개념을 생활과 생태환경, 생업, 식생활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라고 하셨습니다. 과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만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아시아 지역의 환경과 건강을 위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의 학계나 정부에 보내고 싶은 제언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이 없는 건강한 죽음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연구소는 상현집 문화재청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나라의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지, 이런 문문으로 김 박사님의 교훈을 비는데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빠뜨리면 제가 우리 나를 연구소 이사장님, 조 목사님과 황 박사님 그 고생하신 걸 늘 옆에서 지켜봐서 참으로 이런 고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이지 않게 그 나를 연구소의 멤버로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자리를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기기 비슷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기르셨지만 이따가 김철표 선생님은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영호 박사님 마저 질문하시죠. 우리 한영호 박사님은 일본 프랑스 아니 스위스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일본 교토대에서 포스트닥을 하시고 지금은 그 일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짧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열 연구소 담당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연회를 아침부터 보면서 상여를 얘기하고 대상은 상여지만 상여를 둘러싼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만남 그리고 그 경험을 허락해 주신 그 두 분의 그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김재별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그 나의 장래라는 표현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그 에코헬스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질문은 그 김기용 교수님의 질문과 겹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나의 장래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교토에서 그 생활하면서 특히나 그 교토학과의 그 철학자 타나베아지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토학과에서 중요한 질문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있으려면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있어야 내가 죽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죽는 게 아픔이 되고 내가 죽어야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적 상황에서는 나가 약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제가 늘 철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는 강한데 우리 얼은 강한데 우리 나라는 강한데 나의 얼, 나의 죽음에 대한 그 사색이나 철학적 통찰이 역사적으로 기회가 좀 적지 않았었나라고 해서 저는 양명수 교수님과 같은 의견으로 그 아시아에서는 그 주체가 약하다, 내지는 아시아에서는 주체가 없다라고까지 이제 철학적으로 관련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재별 박사님의 표현 속에 있는 그 나의 장래라고 하는 것이 이 장래는 내가 하는 장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의 죽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건 나지만 나의 죽음을 뒤처리해 줄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약한 이 아시아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임재별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박경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모임이 온전한 단체면도 제가 실수로 온전한 단체면을 안 썼네요.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입니다. 너무 길어서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다른 큰 반국가주의적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그 일부러 자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장을 위한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장래에 있어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생애사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것이 이들의 생애사에 걸친 경험이었고요. 반국가주의적인.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반아베 정권 이런 데모에 나간다던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국가에 대한 대응은 딱히 없고요. 하지만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명치유신 이후에 생긴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이제 명치유신부터의 그런 국가주의적인 사생관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요새 전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긴 많습니다. 아직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질문, 스즈키 씨의 질문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런 여동생 남편의 주장, 즉 이런 상거라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가족제도에 근거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질문하시면 물론 아직도 많습니다. 상고하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은 뭐 부지기수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 질문인 생전 계약과도 관련되는데요. 이런 반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전 계약을 해도 생전 계약이 해지되는 강제적으로 사후에 유족들에 의해서 해지되는 경우가 70%입니다. 생전 계약이 굉장히 거의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상고라는 사회적 제약은 제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은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고 뿌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레이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 모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 자체가 국가주의적인 그런 성향 아래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산골이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얘기로 넘어가면 일본과의 대조적인 갈등, 이것은 제가 아직 조사를 많이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제 추측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전통 상례가 사실 좋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갈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당사자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 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으로 개인이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운동으로도 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스즈키 씨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아들은 자신의 자연장을 그렇게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연장을 원하지만 아들의 의지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 변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조금씩이지만 어떤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장래문화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한국 다른 학자들과의 협업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회원분들 그리고 관련하시는 분들이 상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가라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더 다른 입구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입구로서 생각되는 것이 그런 상여집이나 상여의 생애사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여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 의미가 지금까지 부여된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상여집에 남겨진 문서라던가 아니면 상여에 그런 새겨져 있는 상징이라던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고문서를 볼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는 꼭 어떤 분들과 혹시 교수님이 시간이 되시면 대식에서 시간이 되시면 조금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은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서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헬스가 한국 학계나 정부, 한국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웰빙 연구라는 게 웰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연구에서도 주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도 많이 보면서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상여를 보전하는 일이 제일 저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도 상여가 이렇게 제가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여를 보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또 기록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또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의 질문으로 넘어가면 내가 약간 아시아에서 나의 장래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세계사 조사한 분들이 꼭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학생운동하고 또 어떤 경험까지는 그런 걸 추구해 왔지만 취직하고 결혼하고 보통 생활을 해가면서 사실 또 그런 걸 잊고 살았던 분들인데 죽음이라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있어서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싶었던 나라는 주체성을 그 장래라는 마지막 기회를 빌어서 실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네갈 서명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대구 한의대학교 송희경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를 한 것이 세네갈 교수님 것이 아니고 박민재 교수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질문해 주시죠. 박민재. 바뀌었습니까 순간? 그러면 그러면 권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세네갈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부님 강의 내용은 세 파트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어떤 장례식이 각 나라에서 너무 산업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방문수 이용해서 죽음을 준비하나 안 하나 똑같다. 가도학기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죽음을 준비하면 잘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티베트 불교, 수도승들 이런 얘기들 결국 이제 두 번째 파트 내용이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부님이 나는 이런 마지막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압축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첫째 파트에 오늘 죽음이 너무 산업화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친척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의 어떤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상조회의 어떤 일종의 폭력 비슷한 그래서 그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겨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입혔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죽음은 오늘 우리 사회가 죽음을 너무 도구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상조회뿐만이 아니고 노동 현장에서 어느 한 노동자의 죽음을 가지고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죽음 없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어느 부분은 우리 사회에 지난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밟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신부님 오시는 다른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 안락사 자살의 문제는 안락사를 시켜도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은 컨트롤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생명도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죽음도 우리가 선택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도 주어지는 것이고 죽음도 일종의 기본 니스인데 신부님 생각에 신부님이시니까 과연 생명이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어떤 근원적인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그 고민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신부님이 내가 떠날 때는 생명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이데가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하이데가의 어떤 존재와 무에서 보면은 결국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무와 직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장례식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은 무로 들어가는, 무로 보내는 일종의 조그마한 어떤 그 팅글 같은 얼굴을 조금 보는 것이 장례식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들 앞에 무의 죽음의 얼굴이 아까 멕시코 어느 분인가 멕시코의 죽음의 신 멕시코의 죽음의 신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무의 죽음의 얼굴로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은 아까 신부님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내가 산다. 그래서 여한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떠날 때 여한 없이 갈 수도 있지만 저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험상궂은 영라대왕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저쪽에서 그 자리가 생명이면은 죽지만은 그 자리가 생명이면은 우리는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기다리는 누군가가 따뜻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조금 잘 못 살아도 아이고 엄마 품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그것이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부님 생각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무의 얼굴들 그 무로 가까이 근접해 가는 그것이 생명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 그리고 많은 질문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좀 통틀어서 대답해 드린다면 모릅니다. 그리고 서적을 쓰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만큼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설에서 불교의 죽음관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관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후 세계가 무엇인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그 시간의 시공의 그 제약을 받으면서 상상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실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조건이에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대승불교 바탕으로 가는 거는 석가모니고 불성, 나르마카야, 법신이라고 하는 조기 불교에서 불법 어떤 그 기존 이치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는 근본적인 이치가 있다고 석가 세존이 생각하셨고 그 고대 철학가들은
그 플라토의 그 사상에서 본능이라고 본능 뭐 선하다 교사 그대로 물어보고 good 이 현세의 바람이 선하다라고 플라토가 생각하셨고 소크라테스 대자로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으로서 노교에서 현세의 바람은 뭐라고 생각하고요. 이슬람교에서 알라라고. 그래서 저는 인류가 철학적으로나 정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선한 바탕을 인정합니다. 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모에서 나왔듯이 모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20세기 그 신학가 발리온톨로지스트, 테이아르 드 샤펜들, 저는 죽을 때 무예로 돌아가도 괜찮지만 무예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께서 서양 출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에 대한 애착 전혀 없으셨어요. 저는 제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려도 괜찮다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어떤 믿음에 입각한 희망을 걸고 삽니다. 왠지 직감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것이 뿐입니다. 더 좋은 세계에 돌아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드리지 못합니다. 저의 믿음 살다가 보니까 그걸 믿고 기만 걸고 사는 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믿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영화 제목은 제가 결국은 맞췄습니다. The End, A New Beginning, The End, 의문표, 새로운 시작이고요. 이 다음에 노교에서 노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불교에서 본래의 그 부처와 하나가 불성과 기합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스도교에서 그 본래 모습인 신의 그 모상 내부도 다시 되어야 한다. 이게 신화의 과정, 주님과의 합일, 신과의 합일이라고 하고, 저는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저는 부산으로 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종점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그 목적지와 계속 더욱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겼다 깨달으면 저는 역동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계속 더욱더 깨달아서 무한하게 이게 원하게 더욱더 깨달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불교에서 아지라상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데 기독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아지라상 완전히 그냥 애착적인 집착까지도 다 끊어버려야 그 부처가 될 수 있다.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됐었다면 그냥 3세기에서 불교에서 이게 생사 윤회한다라고 이게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영원토록 오랫동안 영원토록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사일을 할 수 있다고. 기독교에서 어떤 연옥 어떤 사후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정화 과정 애착을 끊어버릴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엄청나게 산업화 자본주의가 돼버렸다고 교회이 모셨죠. 상업화되었다고. 이게 너무 제가 원하는 그 죽음이 상업화되지 않은 죽음이 가능한. 누군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100% kontrol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전에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건지 그게 해제될 건지 저는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
이게 저는 어떤 때는 뭔가를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궁극적인 이치에 이렇게 붙들릴 수 있게 내려놓는 게 최고의 생활 방식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 교수님의 철학과 신앙이 들어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송영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영입니다. 마지막이어서 길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일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박민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들은 성복을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고요. 논문 속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예서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복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분야가 오래전에 우리 주변 생이 사라진 문화에서 정말로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꼼꼼히 이렇게 고증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적으로 봤고요. 지난해부터 이미 봤습니다만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1999년에 한 20년쯤 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실제로 전체복을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집에서 전부 다 성례를 치렀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전체복을 입고 오늘은 고석은 없었습니다만 고석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그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상복의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서양식 어떤 양복을 입는 것으로 이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변화가 빠르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제 개인 경험을 그랬었고요. 오늘 발표에 덧붙여진 이 내용을 보면서는 제가 지금 책자에 내용 세세한 것들에 대한 다른 의견은 다 이렇게 붙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붙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사회 플람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소출을 달았습니다. 사회 플람이 당시 아마 가장 광범하게 보급됐던 예서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혼상제 우리 전통적인 문화를 지금도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오랫동안 이제 손을 좀 놓고 있던 분야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연구원의 전문 분야 사람들하고 이제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정리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플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급됐었지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 후기의 어떤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이 대개 이런 어떤 관론상제 특히 이제 상례 제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지역 간의 합파 간에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이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원전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하실 때 자료에 보면 용어 중에 하나 자체다
또는 뭐 제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요. 뭐 제가 하여튼 뭐 그동안 배우고 들은 것은 주로 제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체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한자 본래 음과는 좀 다르게 또 상매 제리에서 이렇게 불려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혼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주로 쓰는 것인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여타의 어떤 착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 보증을 하다 보면서 아까 뭐 길이와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숫자까지가 다 이렇게 동원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사라진 문화를 오늘에 되살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바탕에 깔린 이런 것은 세세한 수치보다는 바탕에 깔린 정신이 차별화한 관계의 차별화한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이 더 중요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 박민재 교수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이미 한참 전에 사라진 이런 그 삼국을 세세하게 이제 복원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는 모두 다 획일화된 지금 서양식 삼국 문화가 대세가 됐는데 혹시 지금 그런 어떤 예전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삼국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좋을는지 혹시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조금 더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립별람을 기준으로 만들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별람이 가장 이제 대중적인 예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 거고 사립별람을 기준으로 만든 상복이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가가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 또 집안에 따라서도 다르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장례를 준비할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만들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재료의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유물로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례별람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그 제시 모델, 표준 모델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 사례별람을 기준으로 보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제치 용어도 그 자체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체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도 그 발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수치화라든지 만드는 방법보다 이제 의미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보증에 실제 우선을 두고 이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치라든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썼고요. 그 지금 우리가 현대 삼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여 년 전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상복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입은 상복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검은 양복을 입지만 또 유독 여성분들한테는 전통적인 면을 많이 강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제 어머니나 여자 친척들은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었는데 그게 지금은 검정색 개량 저고리로 바뀌었다든지 그래도 개량 한복이라는 것을 또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그냥 검정색 뭐 투피스나 그냥 서양식의 옷은 입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전에는 상복을 입고 나면 그 상복은 돌아가신 분과 그
본인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입는 거기 때문에 입고 나면 그걸 태워서 없앴는데 그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만 해도 이 검은 양복이라도 그거는 저희가 입고 태워서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시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을 해서 계속 돌려입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입은 옷을 또 다른 사람이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또 제가 입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상해 문화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상해 문화에서는 전통적인 가치도 다 퇴색이 됐고 상장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다 퇴색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는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내 자체가 조금 좀 터부시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이제 연구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또 많이 하시는 분야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상업적인 목적에 더 크게 의미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상복 입게 된 것 자체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통상복이 없어진 이유 자체도 우리가 일제 근대화를 겪으면서 강요된 형태의 옷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돼야 되고 개선도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런 오복을 지금 현재는 입을 수가 없잖아요. 상기도 뭐 3일 장을 치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3일 꽉 채우질 않거든요. 72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그런 상복을 입을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전통성을 유지하는 어떤 현대에 어울리는 상복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자에 대한 토론자의 질문과 대답이 다 마쳐졌습니다. 장시간인데요. 그럴 마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네요. 혹시 제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중들 중에서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마칠까요? 마셔도 될까요? 뭐 꼭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조명 목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다 귀한 분들입니다. 사실 학술대회의 성공은 이런 귀한 분들이 하루 같이 지내고 말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발표자와 토론자에게